코로나19로 우리 삶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면서 그동안 생소했던 비대면 진료가 급격히 증가했죠. 코로나19 사태 초기 2만여 명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환자 수는 2년 만에 3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비대면 진료를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는 말일까요? 원격 의료와 비대면 진료,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원격 의료는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습니다. 신청해주신 증상을 보니까 목이 아파서 생활하기 힘드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최근에 코로나 진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로 또는 화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다. 코로나19 시국에서만큼은 합법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의 수술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불법입니다. 정부도 지금 허용되고 있는 건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라고 밝히면서 두 단어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용어에 민감한 이유는 그동안 원격 의료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의료인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시작됐던 건 무려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10차례가 넘는 시범 사업이 있었지만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문을 닫는 동네 병의원이 속출할 거란 의료인의 반대에 정식 제도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유헬스, 디지털 헬스, 용어도 다양하게 바꿔봤지만 법제화되진 않았죠. 그러나 최근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원격 의료를 연구하고 논의하려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제 조금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안 하고는 우리나라가 프로의 미래 의료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그릇 논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8명은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육아 엄마의 경우에 약간 이른 저녁 시간, 늦은 저녁 시간쯤에 애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하면은 패닉이 올 겁니다. 그럼 이들이 향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는 응급실밖에 없거든요. 의료인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접근도가 높으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근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원격 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미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정작 원격 의료를 어느 의료기관이 하도록 할 건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 또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 건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환자에 대한 의사들 교육이 먼저 필요하고요. 비대면 진료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대처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의사끼리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사사회 내에서 논의되는 거는 이제 1차 의료기관 기준의 재진 환자. 해외는 저희보다 일찍이 10년, 20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의료 산업이 굉장히 많이 그 시장 경쟁력이 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은 저변이나 인프라나 이런 데서 명문화되거나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원격 의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원격 의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5곳뿐입니다. 원격 의료가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97년부터 장애인이나 65살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에 한해 원격 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격 의료 장비가 있는 거점 의료시설에 가면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거점 의료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원격 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원격 진료란 용어를 쓰고 있는 일본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997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뒤 지난 2015년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대상은 이미 대면으로 진료를 받았던 환자 가운데 원격 진료가 적절할 걸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일본은 2018년엔 원격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 진료비도 신설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면 허용인 테두리 안에서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국도 지금은 우리가 1960년대에 제정된 약사법에 기반을 한다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법을 제정을 해서 굉장히 많이 전면 허용을 하면서 지금에 맞게끔 이제 약업과 의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20대 국회에서 원격 의료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2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으로 치료받는 재진 환자에 한해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화상이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개정안은 조금 다릅니다. 원격 의료의 주체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시한 건 같지만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해 원격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대상 환자의 범위도 더 넓게 잡았습니다. 원격 의료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한 정도가 다른 건데 특정 질병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보단 원격 의료를 해선 안 되는 경우만 법으로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가 더 효과적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그냥 원격 의료를 한다 안 한다 정도로 크게 하고 그다음에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자율적인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그렇게 막 그 이분법적으로 여기까지는 되고 요건 안 된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뭐만 되고 혈압, 당뇨까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원격 의료가 미래 의료의 한 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래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선 현재 진행형인 원격 의료. 지금의 틀을 깨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의 틀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TBS 백창은입니다.